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진리자유정의TV 진재범입니다. 지난 27일 난장판된 국회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도 하고 문희장 의장의 입장을 막아보려 하기도 하였지만 몸싸움을 금지한 국회 민주화법 때문인지 제대로 저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항의 전단지만 뿌리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중대 야당들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기존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됩니다. 이 개정된 선거법은 당장 내년 4.15 총선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가 되었던 석패율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을 비롯한 이중대 야당 후보들이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을 보고 더 많은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당보다는 정의당과 기타 이중대 야당들 그와 비슷한 성향인 민주당의 표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이 불리해집니다. 치열하게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대결하는 그런 지역에서 정의당 후보가 전부 다 출마한다면 정의당 후보나 기타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지역구를 뺏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석패율 제도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했는데 역시 생각대로 석패율 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패율 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번에 4+1에서 야당 4개의 야당들이 석패율 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심송정박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심손정박입니다. 심송정박 지역구에는 여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가 자신의 지역구 당선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당과 밀실야합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선거법에 3% 봉쇄 조항이 있었죠. 그것은 그대로 그냥 현행 3%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그러면 이제 군소정당에서 더 많은 후보를 낼 거기 때문에 또 다음 선거에 군소정당이 50개 이상 나와서 선거 용지가 길어지고 또 수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이유로 최소 정당 득표율을 5%로 3%에서 5%로 올리자 그런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와 주장은 소수 정당,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다당제를 지향하는 정치 개혁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어떤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군소 정당의 진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소 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해 그 봉쇄 조항을 만들어서 기득권 정당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그 군소 정당들에게 더 유리한 조항을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군소 정당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국회 그 진입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양대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 그리고 그 당들로부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받으려는 그런 정치인들의 후진적 정치 행태들의 행태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그 양대 정당과 그 양대 정당으로부터 공천받아서 당선되는 정치인들, 그런 것이 낙후된 한국 정치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 정치 상황에서 군소 정당의 난립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진정한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과 당 지도부의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양당 정치가 아니라 수많은 군소 정당들이 난립하여 정당 하나하나가,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독자적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군소 정당의 난립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의 그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또 친여 성향의 정의당이나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정당들에게 유리한 개정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8세를 선거 연령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정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은 올바른 개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와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죠. 정당 투표의 비례대표로 얻은 의석수를 연동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그러니까 이건 좀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이걸 또 100% 연동형으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군소정당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를 받는 정당은 비례대표로 100% 그 연동형을 하면 비례대표 30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를 받는 정당은 9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건 상당히 많은 의석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준연동형, 다시 말해서 50%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를 받는 정당에게 300석이죠. 국회의원 수가 300석에 10%인 30석을 주면 너무 많으니까, 보장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거의 절반인 50%, 15석은 우리가 보장해 줄게. 이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꽤 많은 그 의석수를 군소정당에게 배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지역구에서 한 석도 갖지 못한 그런 군소정당이 만일의 경우에 최소 정당 득표율이 3%만 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3%를 넘으면 9석이죠? 3%면 300명에 3%면 9석이잖아요. 9석을 보장을 못 해줘도 4.5석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물론 뭐 정확하게 4.5석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4석이나 뭐 5석이나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혜택을 보는 군소 정당들끼리 그걸 이제 비율대로 나누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몇 석이 되는지는 나중에 나와 봐야 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4석 정도는 3%만 넘어가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4석 정도는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 개정은 군소 정당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제도고 앞으로 그런 군소 정당들에게도 정치적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3% 장벽까지 없어진다면 더 좋겠죠. 3% 장벽까지 없어진다면 1%만 받아도 3명 아닙니까? 300명에 1%만 받아도 3명이면 그 중에 3명의 50%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명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1%만 받아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괜찮은 거죠. 그런 건 아마 지금까지 보면 2점 몇 프로를 받고도 1명의 후보도 내지 못한 아까운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기독자유당이 뭐 2점 몇 프로 받고 거의 3% 가까이 받았는데도 3%를 달성하지 못해서 한 석의 의석수도 갖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3%의 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장벽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국회의원 9명에 해당되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득표율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군소 정당의 진입을 방해하는 그런 봉쇄 조항은 좀 3% 그런 장벽은 좀 없어지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결국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주로 지역구에서 당선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0석 이상 당선시키는 정당도 있잖아요. 그럼 100석 이상 당선시키는 정당은 의석수 300석의 3분의 1 아닙니까? 100석이면 그러면은 비례대표에서 만일에 정당 득표를 30% 했다고 치더라도 한 명도 정당 득표 30% 하고도 한 명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30%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 중에 한 석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역구에서 40%를 득표했기 때문에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죠? 100명이면 3분의 1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는 비례대표 중에 이제 30석과 17석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석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되는 30석에서는 하나도 갖지 못하고 17명 중에서는 30%를 갖겠죠. 5명 정도? 5명 정도는 받겠네요. 이쪽에서. 그렇지만 전체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못 받는 거죠. 이 비례대표 이 30석에 대해서 하나도 못 갖는다는 거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받아도 거기서 4.5명을 받고 만일에 10%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10%를 받으면 30명이잖아요. 30명에서 50%만 적용돼도 15명을 받게 돼 있는 건데요. 15명이 보장받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렇죠. 물론 그렇죠. 15명을 지역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뭐 10% 정도의 정당 득표
하면 그 15%를 보장받게 되는 거죠. 10%면 30명에서 30명에서 한 15명이죠. 15명을 정의당 같은 경우는 보장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뭐 다섯 명밖에 당선 못 시킨다면 10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저희가 되겠죠. 예를 든 겁니다. 정의당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거를 이제 만들기로 했다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뭐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비례대표 30석 중에서 한 석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한국당과 대결 구도에서 한 100명 정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쪽 비례대표 30석 중에 한 석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비례한국당 같은 거 물론 이름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속은 했겠죠. 민주당 그렇게 되면 이 법의 의미가 좀 많이 희석되고 좀 코미디가 되는 거죠. 어차피 똑같아지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뭐 법의 취지가 없어지는 건데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바이패스하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아주 그냥 한국 정치가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의당 이하 다른 군소 정당들은 지금 민주당한테 들러리만 서주고 아무 이익도 없이 선거법으로 해서는 아무 이익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을 그런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도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의석수가 줍니다. 의석수가 줄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을까요? 4+1을 만들어서. 물론 뭐 정치 발전을 위한 거다. 그렇다면 정말 좋습니다. 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공수처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잃어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수처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이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더 늘어나게 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면서 전체 의석수가 줄게 되겠죠. 그런데 한국당은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통과된 이 공수처법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잃어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원내 의석수 아닙니까? 그 원내 의석수를 일부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공수처법입니다. 어찌 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 공수처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해서 이중대 역할을 한 대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당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편 공수처 부정부패 근절기관인가 대통령 친위대인가 편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리가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면 좌파도 까고 우파도 까는 좌까 우까 진리자유정의 TV 진재범이었습니다.